안녕하십니까. 2014년 12월 13일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에 이제 공지해드린 것처럼 오늘은 이제 84회하고 86회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225문제가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됐는지 그런 부분을 먼저 같이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는 이제 225문제에 대한 것들을 일일이 이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요약하면서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키워드들 볼 수 있으면 보실 수 있도록 하고요. 다음 주부터는 이제 그 문제를 가져오셔가지고 그 문제에서 옆에서 간단하게 키워드를 가지고 답을 어떻게 쓸 건지, 실질적으로 제가 보기엔 노트를 한 권 가져오셔가지고 다음 주부터는 문제를 하나를 적고 거기다가 여러분들이 답안지를 어떤 식으로 쓸 건지를 한 페이지, 그러니까 한쪽에는 여러분의 답안지를 한번 키워드를 가져오시고, 나머지 쪽은 저희가 얘기하는 그 키워드를 가지고 같이 써보면서 여러분이 작성했던 거하고 비교해가면서 만드시면은 225문제 중에 제가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한 150문제 이상은 충분히 설명이 가능할 거라고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 일정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84회, 86회 부분은 첫 번째 교시는 84회를 설명드릴 거고요. 두 번째 교시는 86회를 설명드릴 겁니다. 세 번째 교시 때 가서는 225문제를 요약을 설명드릴 건데 계속 반복을 할 겁니다. 어차피 지금 반복밖에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부터 해가지고 12월 13일부터 2월 1일 시험까지 대략적으로 강의 부분 한 6번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지금 오늘 요약 설명이 끝나고 나면 12월 20일, 그리고 12월 27일은 휴강이니까 1월 3일부터 1월 24일까지를 따지게 되면은 한 5번 정도가 되기 때문에 그럼 한 해 차에 한 30문제는 충분히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30문제를 가지고 집중적으로 하게 되면 150문제 정도만 일단 여러분들이 다 보셔도, 뒤에 것들은 또 중복이 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계산 문제 빼고 하다 보면은 빨리빨리 나가면은 5주면은 어느 정도 설명이 끝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제 그 84회를 보실 텐데 84회 문제하고 86회 문제하고 유사한 문제들이 한 3-4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관연도 문제를 왜 자꾸 봐야 되는지를 이제 225문제 하면서 이제 익숙해지십니다. 왜냐면 관연도 문제를 어느 정도 보셨기 때문에 이제 225문제를 보는 순간, 이거 내가 저번에 관연도에서 어디서 봤던 문제인데, 많이 봤던 유형인데, 이런 것들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단, 이제 저희가 225문제를 선정할 때는 그 유형에서 어떤 그 대표적인 부분을 만들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보셨던 문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안에 보시면은 폴더 안에 그거하고 유사한 유형의 문제들을 다양하게 넣어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여러분들이 좀 시간을 가지고 좀 더 공부를 하셔야지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바로 84회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4회) 부분이 있는데요. 영상, 정상, 역상 임피던스를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딱 보시면은 여러분 정상하고 역상은 무조건 같습니다. 볼 필요가 없습니다. 무조건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영상은 얼마나 다를까요? 클까요? 작을까요? 영상이. 일단. 예? 영상이 작다. 또, 영상이 크다. 같다. 아니요, 영상 임피던스는 정상 임피던스가 큽니다. 통상적으로. 3배에서 4배 정도 큽니다. 케이블 같은 경우를 보실 때도, 근데 이제 같은 경우도 있고 큰 경우도 있고 작은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 좀 큽니다. 변압기의 정상, 역상, 영상 임피던스는 같습니다. 변압기는. 근데 케이블의 경우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부분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 틀린데 케이블 같은 경우는 보통 한 3-4배 정도 큽니다. 통상적으로. 자, 그럼 여기 보시면은 C 성분 있죠. 변압기가 있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 생각하실 때 그냥 그거는 이제 매치에 따라서 틀려지는데 이 변압기의 Z는 똑같습니다. 영상 부분은. 근데 여기 부분은 접지가 돼 있죠. 접지가 되면서 들어올 때는 영상 부분이 어떻게 되죠? 몇 배가 되죠? 3배가 되죠. 나중에 보시면 정상 부분에 갔을 때 얘는 그냥 ZN을 씁니다. 근데 영상 부분에 갔을 때는 이 영상 부분이 왜 그러냐면 영상 회로를 꾸밀 때 정상 회로는 3상으로 꾸밉니다. 역상 회로도 3상회로로 꾸밉니다. 근데 영상 회로는 단상 회로로 꾸밉니다. 단상 회로가 흘러가다 보니까 그 3배를 맞춰주기 위해서 여기 3i0가 흘러가야 되는데 i0가 흘러가니까 거꾸로 얘를 3배를 해서 맞춰주는 겁니다.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얘는 j-c니까 얘는 병렬이니까 얘는 직렬이죠.
그러니까 요걸 그림을 나중에 그려보면은 여기는 Z인데 여기는 JωC 분의 1이 될 겁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ZN이었는데 이 ZN이 영상일 때는 여기 3배가 되는 것 뿐입니다. 이 차이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걸 이용해서 병렬회로에 대한 임피던스를 계산하면 바로 그게 임피던스가 됩니다. 답을 보시면 이제 쉽게 이해를 하실 거고요. Y부스 행렬을 구하라. 얘는 Y 언어는 어떻게 되죠? Y 언어는 Y 언어는 그냥 마이너스 J10입니다. 그쪽에 들어오는 거는. Y22는 예? 3개 있습니다. 같이 연결됩니다. J10의 10분의 1, J15분의 1, J15분의 1. 근데 주의하셔야 될 게 PU 단위 어드민턴스 값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어떤 거는 임피던스 값이라고 되어 있고, 어떤 거는 어드민턴스 값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얘 병렬이죠? 다 더하면 됩니다, 그냥. 어드민턴스니까. 그럼 자기 어드민턴스 그건 J10분의 1인가요? 예? 아니, 마이너스 J10이 되죠. 예, 한번 볼까요? 저도 헷갈리는데. 그냥 마이너스 J10이죠. 왜? 어드민턴스로 주어졌으니까. 그럼 얘는 뭐라고요? 마이너스 J40이라고 더하면 되니까. 그 세 개를 더하면 되니까. 암산이 충분히 가능한 겁니다. 이런 거는 보고. 근데 문제의 조건을 잘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의 조건은 임피던스로 주어집니다. 그거는 분의 1로 해가지고 그걸 더해 주셔야죠. 이제 앞에서 간단하게 제가 설명드리고 뒤에 가서 한 번 더 볼 겁니다. 지금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다 못 보고 오신 것 같아서 간단하게만 설명드리고 이런 식으로 이따가 다시 보시게 될 거고요. 그럼 더해주면 된다는 얘기죠. 여기도 더해주면 얘는 50이 되겠죠. 얘는 20이 되겠죠. 그러면 상호 부분이 이제 문제가 됩니다. 얘는 상호 부분이 10, 얘는 상호 부분이 두 개가 병렬로 돼 있죠. 그럼 더해주면 된다는 얘기죠. 30이 될 거고 상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오전에 배우셨죠, 이제? 조금 더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거고. 전압강할 수용률 이런 것들 보시면 되고. 전력조류 계산. 전력조류 계산하면은 정의가 어떻게 되죠? 일단. 발전기에서 생산된 전력과 분류 전력의 흡입을 전력조류 계산의 목적. 떠나. 예? 그러면 어떻게 되죠? 사고 예방 지역. 운영계획 위반. 확충계 위반. 이런 식으로 이제 뭐 하면은 키워드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부분에서 모선 부분에 나올 때 키워드가 어떻게 되죠? 발부기, 발전기 모선, 부하 모선, 기준 모선. 그거별로 해가지고 기지량, 미지량. 여기 기지량, 미지량 아닙니까? 발전기 모전에서 기지량이 뭐였죠? 기지량이요? 예? 발전기는요, 발전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얼마나 발전할 건지 알지 않습니까? 전압이 얼마인지 알고 P가 얼마인지 압니다. 근데 문제는 Q하고 V를 모릅니다. 부하는 쓰는 거죠. 그러니까 부하는 내가 얼마만큼 쓸 거야 압니다. P하고 Q를 얼마나 쓸 건지 압니다. 역률이랑 다 있는데 문제는 전압 강화가 얼마나 될지 모릅니다. 주변에서 얼마만큼 쓰느냐에 따라서 내가 쓰는 전압 강화가 틀려질 거니까. 그러면 기준 모선에서의 기지량은 예? V하고 델타라고 그랬죠. 그럼 무한대 모선은 정의. 네 글자. 예, Z0, ZI라고 했습니다. 제가 Z0라고 하지 말고, ZI. 관념요소를 가지고. 예? Z0를 해도 되고, ZI로 해도 되고, Z0 V 관용이라고 했죠. 무한대 모선의 정의가 어떻게 되죠? Z0를 하면은. 내부 임피던스가 0이고, Z0V라고 했으니까 전압은 부하의 증감에 관계없이 전혀 변화하지 않고 극히 큰 관성전수를 가진 용량 무한대 전원을 말한다. 이런 식으로 무한대 모선 나왔을 때 그냥 써야 되니까 Z0V 관용, ZI V 관용. 그 전에 얘기한 것처럼 ZI로 한 건 내부 임피던스가 이거로 한 거고 Z0는 그냥 임피던스가 제로이고 이렇게 하는 부분을 할 때 한 거고요. 직렬 리액터에서 설치 목적 4가지 이상 기술하라고 했는데 이거는 뭐 이따가 내용을 한번 보시면 되는데 가장 큰 게 이제
C값을 조정하기 위한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고조파로 인해 가지고 들어오는 부분을 줄여주기 위한 부분들도 있고요.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건 100MV를 했을 때 IN은 뭐 퍼센트 임피던스, IS는 퍼센트 임피던스는 100 IN에서 이게 IN은 P 나누기 루트 3 V인데 그 P가 100MV가 되는 거고요. 밑에 루트 3 곱하기 V 할 때 V가 21900하고 154 부분을 가지고 넣으면은 그게 바로 그 기준 전류가 나온다는 얘기죠. I는 P 나누기 루트 3 V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활선 애자 청소 장치. 물 뿌려서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물 뿌릴 때 그 주사 각도라든가 그냥 아무렇게나 뿌릴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물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압력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이 나오겠고. 캐비테이션이 뭐죠? 그 차에서 공기가 이제 이렇게 공기가 생겨가지고 압력이 높은 데서 가서 터져가지고 예. 차에 연어나 뭐 이런데 부식이나 침식이나 충격을 주는 현상.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러니까 물에는 어차피 증기가 없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어떤 현상에서 그 물 안에 수증기 같은 게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수증기가 있다는 거는 안에 공간이 비었다는 얘기죠. 근데 그런 부분들이 어느 쪽에 가서 압력이 이제 낮아진 곳에 가가지고 이제 터지는 겁니다. 왜 수증기가 생겼죠? 그러면 이게 PV 압력선도를 가지고 그림을 그립니다. 그러면 물의 압력이 높아지면 얘가 습증기로 변하죠. 온도가 올라가지만 되는데 그게 아니라 습증기로 변한다는 얘기죠. 압력 때문에. 과도 압력을 받아가지고 갔다가 그게 어떤 압력이 낮은 데로 가면 얘가 물로 변할 거 아닙니까? 물로 변하면서 그 안에 있던 빈 공간이 물로 변하면서 공간이 줄어들겠죠. 줄어드는데 이제 그게 이제 터지면서 수증기가 터지면서 한마디로 그 러너나 이런 데 가서 부딪히면서 그 침식을 일으키거나 부식을 일으키거나 충격을 주는 현상을 캐비테이션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그런 경우는 이제 그 압력 때문에 발생하는 거니까 그 압력 부분을 줄이기 위한 부분이 뭐냐? 아니면 그게 터졌을 때 충격을 받으니까 충격이 받지 않게끔 해야 되는 게 뭐냐? 그게 이제 대책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기기 자체를 튼튼하게 만드는 겁니다. 침식에 강한 제품으로 만들거나 아니면 아까처럼 압력이 많이 걸리지 않게끔 대기압을 넣어가지고 진공을 파괴를 하거나 아니면 과도한 부분부하 운전을 하지 말라는 얘기죠. 왜 운전을 막 다르게 하다 보니까 압력 변화가 생겨가지고 압력에서 그런 수증기가 생겼으니까 그 수증기가 생기지 않게끔 만들어줘야 된다는 그런 얘기고요. 관료 보일러는 뭘까요? 남한테 막 자꾸 설명을 해야지. 왜냐면 면접도 여러분들 보셔야 되거든요. 관료 보일러가 뭔가요, 그러면은? 그냥 잘 모르는데, 알고는 있는데 바로 나와야 되거든요. 저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원스투르 보일러. 영어로. 한 방에 간다, 이거죠, 한 방에. 그럼 보일러가 어떻게 한 방에 가죠? 쉽게 생각하면. 그럼 보일러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보일러는 여러분 집에 가시면 보일러가 어떻게 되어 있죠? 번호가 있습니다. 번호가 있으면 열교환기가 있죠. 예? 예? 그렇게 갑니다. 그 열교환기가 뭐냐? 드럼이란 얘기죠. 드럼.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쓰는 것들은 드럼 보일러입니다. 그건 뭐냐면요. 불을 떼는데 그 안에 드럼이 있어가지고 그 드럼에서 열교환을 해가지고 드럼에서 물이 데펴지면 거기서 증기가 이렇게 올라간다는 얘기죠. 그 증기가 되는데 이거는 그게 아니라 물이 가면서 바로 증기로 변하는 겁니다. 따로 이제 그 교환되는 부분이 없이 가다 보니까 아까 그 드럼 보일러 썼을 때는 분명히 뭐 물 안에 안 좋은 성분이 있다든가 물에 철이 있다든가 그러면 그 드럼에서 수증기만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다른 데 영향을 미치지 않는데 관료 보일러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 관이 하나로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물 안에 있는 어떤 불순분에 의해서 다른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쇠 성분이 들어있으면 쇠 성분이 뭡니까? 그러니까 그 터빈 쪽을 때려가지고 침식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 같은 물에 대한 관리 부분들이 이제 중요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류수를 쓴다든가 깨끗한 물을 써야지만 되니까. 그래서 관리 보일러는 쪽을 가면은 이제 드럼 보일러하고 비교를 해서 드럼 보일러는 이런 건데 관료 보일러는 이런 겁니다. 라고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면서 하는 게 좀 이해를 시키기가 좋겠죠. 전력용 3상 변압기의 병렬 운전 조건이 뭘까요?
상권 극정각 Z 이제 그거 보시면 되고요. 그럼 발전기 병렬 운전 조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발전기 병렬 운전 조건 퀴즈 파상해서 나머지 225 문제도 할 때도 그때 그렇게 할 겁니다. 요거하고 비슷한 유형의 문제도 같이 한번 보게끔. 그래서 이제 서로 혼돈이 되지 않아야지만 나중에 시험장 가서 엉뚱한 거 쓰고 계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기가 키워드를 막 듣다 보니까 키워드는 생각이 나거든요. 썼는데 엉뚱한 걸 쓴 겁니다. 저감절연하고 단절연하고 또 뭐가 있죠? 전절연, 근등절연. 전절연, 근등절연. 그러면은 뭐하고 같이 보고 뭐하고 같이 보라 그랬죠? 지읒, 근등절연. 전절연, 디귿, 지긋지긋이라고 했죠? 그러면 뭐하고? 전절연하고 저감절연은 같이 보는 겁니다. 그러면 균등절연하고 단절연은 같이 보는 겁니다. 같이 비교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는 지금 서로 다른 거네요? 같이 비교를 해야 되는 대상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전절연하고 저감절연은 어떻게 비교를 하죠? 뭐 때문에 나는 거죠? 유효접진이 아니냐를 가지고 따지는 겁니다. 전절연하고 저감절연은. 전체를 다 절연한다는 건 비유효접지 때는 전절연을 하는 거고 저감절연은 유효접지이기 때문에 저감절연을 한 겁니다. 그게 딱 명확하게 나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균등절연하고 단절연 아까처럼 1단 2감으로 해가지고 단계별로 이제 줄여서 나간다. 이 얘기를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근데 여기는 이제 서로 다른 거니까 저감절연하고 단절연은 분명히 비슷한 겁니다. 저감을 시키는 거니까. 근데 저감절연은 비유효접지가 아닌 유효접지에서 저감을 할 수 있는 그런 절연 방법이고 단절연은 1단, 2단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절연에 나가는 단절연 부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되죠. 근데 저감절연 쪽에서는 보시면 이렇게 뭡니까? Y쪽으로 해가지고 줄여드는 거고 얘는 단절연은 1단, 2단으로 해가지고 전체가 다 줄여드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저감절연은 중성점이 접지가 되어 있으니까 중성점이 접지되어 있는 부분은 조그맣게 감고 중성점이 접지되지 않은 쪽으로는 크게 감아가면서 차등이 되면서 이렇게 절연이 되어 있는 게 저감절연의 개념으로 본다고 하면은 단절연은 1단, 2단으로 해가지고 다 똑같은 두께로 처음에 100cm짜리였는데 이거는 70cm짜리로 전체가 70cm짜리로 다 저감이 돼서 절연이 됐다. 단계적으로 저감이 돼서 절연이 되겠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저감절연하고 단절연하고 조금 혼돈이 되실 수 있는데 그런 내용을 보시면 되고 86회 때 가면은 그럼 전절연이 나옵니다. 또 시험 문제. 차단기 전격전류 같은 거 보시면 되고 복합발전이 뭐죠? 예. 발전과 열을 동시에. 그거는 발전과 열을 동시에 하는 거는 열병합 발전이죠.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열병합 발전하고 복합 발전은 혼돈하시면 안 된다고요. 열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하는 거는 열병합 발전이고요. 복합 발전은 복합이라고 했죠. 콤플렉스. 같이 쓰는 겁니다. 그럼 뭐하고 뭐를 같이 쓰냐 이거죠. 기력 발전. 그러니까 화력 발전을 이용해 증기를 이용한 기력 발전 위에 증기를 이용하는 겁니다. 증기를. 그래서 증기를 이용한 기력 발전 이외에 뭘 같이 썼습니까? 예? MHD는 가스터빈이나 MHD 같은 걸 이용을 해가지고 같이 열을 향상을 도모한 게 바로 복합 발전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가스터빈의 온도가 높다라고 그랬죠? 1500도 정도로. 그럼 높은 온도에서 나온 그 증기를 HRSG, 여열해서 보일러를 통해가지고 다시 환원을 해가지고 돌리는 겁니다, 증기를. 그 증기를 환원해서. 그러니까 열을 회수를 하는 거죠. 열을 회수해가지고 그 열에 의해서 증기를 만들기 때문에 얘는 보일러가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일러가 필요 없다는 게 가스터빈에는 보일러가 있는데요. 그 다음에 증기터빈 쪽으로 가서는 보일러가 없다는 얘기죠. 그 보일러의 개념이 여열에서 보일러는 있는데 드럼식으로 해가지고 떼가지고 뭔가 그러니까 연료를 집어넣어가지고 떼야 되는 부분은 없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는 사이클이 이제 두 개로 돼 있는 식이죠. 2대1로 한다든가, 뭐 1대3으로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크기를 나눠서 진행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근데 이게 또 여기서 또 배합 터빈이냐, 무슨 터빈이냐에 따라서 배합 터빈, 추기 배합 터빈, 추기 복수 터빈 해가지고 내용별로 해가지고 물을 공급하는 방식에 따라서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부분에 따라서 뭐 여러 가지 또 내용들이 나오죠. 자, 그리고 지금 13번까지 돼 있고요. 이따 한번 보도록 하고, 무효전력 손실의 증가로 대형 전장 사고의 위험에 노출돼 있다.
무효전력이 무엇인가? 이거 참 난해하죠. 여기다가 뭐 맥주컵에 지금 거품이 무효전력입니다 이렇게 쓸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 예를 들어 그런 데는 이렇게 하는 거죠. 뭐 정 안 되면은 뭐 윤활유 같은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해도 됩니다. 정 안 될 때는. 아니면 정 안 되면 그렇게도 쓰셔도 됩니다. 무효전력은 여기서 나오는 부분이다. 그러니까 일을 하지는 않지만은 뭐 예를 들어 그런 식으로 이제 내용을 설명하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일을 하진 않죠. 유효전력이 직접적으로 일을 하는 거고 무효전력은 직접적으로 일을 하진 않죠. 이따가 가서 보시면 어떻게 설명을 했는지 보시자는 얘기죠. 무효전력 공급원 뭐가 있죠? 예? 여러 가지겠죠. 동작 특성에 따라서 두 가지로 나누라고 했는데 이제 정직이냐 회전기냐 이렇게. 요거 딱 봤을 때 동작 특성이라고 하니까 저 같으면 정지기, 회전기는 발전기가 되겠죠. 동기주사기가 되겠죠. 정지기는 션트랙터, 콘덴서 뭐 이런 것들이 나오겠죠. SVC 뭐 이런 것들도 정지기로 한다고 하면 되겠죠. 무효전력의 제어의 어려움을 유효전력과 비교해서 하시오. 그럼 PF 컨트롤하고 QV 컨트롤하고 보자는 얘기죠. 송전선과 통신선에 관련된 유도장애. 유도장애가 뭐죠? 네. 유도장애란 아까처럼 전력선과 통신선 상의 상호 정전량이나 인덕턴스에 의해서 다른 쪽으로 현상을 유도하는 거 이렇게 뭐 간단하게 적으셔도 된다는 얘기죠. 유도장애가 발생하는 원인에서 이게 두 가지로 나누라고 했으니까 아까처럼 뭐 평상시 때 발생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지락사고 시에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원인 부분이 아까처럼 그 불균형 때문에 일어난다. 어떤 불균형 때문에 일어났냐 이런 거고 그거를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차폐선을 쓰게 되는데 차폐계수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죠. 차폐계수에 설명을 하면서 그 차폐선이 전력선에 가까이 있을수록 더 차폐가 잘 되는 걸 보여주면 차폐선 효과가 되겠죠. 요 3번 같은 경우는 유효전력은 위상차 밀접하고 무효전력은 전압의 크기하고 밀접하다는 이유. 요게 지금 10점짜리로 쓸 수가 있거든요. 예제 7-3이 이겁니다. 제가 맨날 얘기하죠. 7-3 뭐 전력계통에서 7.3 보시면은 지금 전력계통에서 7.3이죠. 7.3 항목을 보시면은 문제가 나와 있는데 예제 7.3하고 같이 해서 외워두시라고요. 10점짜리 문제로 나갈 수도 있고 25점짜리로 나올 수도 있고요. 항상 나온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쉽게 설명할 수가 있거든요. 10점짜리로. 주파수 제어 방식의 일반적인 세 가지 방식이 뭘까요? 예? 주연바죠. 그러니까 주연바 하면은 FFC, FTC, TBC죠. 근데 정주파수, 뭐 정연락선, 연락선 전력 제어 방식,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주연바를 정주파수 제어 방식, 주연에서 정연락선 제어 방식. 그 다음에 주연바니까 연락선이 앞으로 가고 연락선 전력 바이어스 제어 방식.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된다고 그랬죠. AFC 하면 딱 나오는 것들이 이제 재전조전부터 해가지고 나오죠. 예? 구조작용 뭐 해가지고 나오죠. 이런 식으로. 그런 키워드, 주연바 해가지고 나오고요. 이런 그 키워드를 알고 계시면 나중에 AFC 쪽에서 써먹으실 수가 있다는 얘기죠. 무효전력 이건 계산 문제니까 넘어가고요. 이따가 다시 한번 또 보도록 하니까. HVDC가 뭐죠? 직류송전 방식인데 또 뭐가 있을까요? 여기 지금 5개를 설명하시오. 해장연도는 뭐라고요? 적용. 여기 해저 케이블, 장거리 송전슬로, 그 다음에 연계, 도심지 쪽에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용을 한다. 그게 이제 적용, 여기 적용이 나오니까 적용 딱 보니까 해장연도가 여러분이 나오지 않습니까? 적용. 그리고 여기는 장점은, 키워드가 어떻게 해야 되죠? 예? 그건 단점이죠. 예. 장점이 뭐였죠? 무효전력이 없다. 절속무, 충한 이유단, 전차무, 고냉지 이런 식으로 이제 나와줘야 된다고요. 이게 지금 잠깐만 이게 3번인가? HVDC가 3번인가 4번인가 그럴 겁니다 아마. 예?
3번이 고주파인가? 그리고 2번이 뭐 전압 안정도인가? 하여튼 그 5번대 안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하여튼 10번대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절성무청 아니유단. 뭐, 그건 다 사람만, 저는 절성무 충한이유단만 그냥 외웠거든요. 네, 그런 배열로 여러분들이 내용을 외워주시지. 요거 딱 보는 순간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HVDC가 뭐고, 적용은 뭘 하고, 그 다음에 장점, 단점 뭐고, 그 구성도 그림을 그려야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 구성 방식에 따른 장단점들. 모노폴라, 바이폴라, 호모폴라, 뭐 이런 부분들도 생각이 나야 되고, 이런 식으로 이 문제 딱 보는 순간 그게 윤곽이 딱 떠올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자꾸 225문제에서 해드리겠다는 얘기죠. 요 문제 나왔을 땐 요거, 거기 키워드까지는 제가 이렇게 마인드 부분을 해드리고, 그 마인드가 딱 생겼으면 그 다음에 이제 살채워 넣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자, 요 문제 1번은 넘어가고요. 저도 그 답을 보고서야 알았습니다. 비상용 전원계통에 대한 것들을 잘 몰라가지고요. 가스 절연 변정소에 사용하는 가스의 특징. 이게 무슨 가스죠? 예? SF6 가스인데 무슨 특징이 있을까요? 물리적 화학적 특성. 예, 그리고 또 그만 있으면 안 되죠. 전기적 특성도 있어야죠. 물리적, 화학적 특성, 전기적 특성을 설명하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리고 가스 절연 변전소의 장단점은 뭐일까요? 그 콕배트에 있어서 연결될 수 있고 절연하고. 단점은 홍채를 바꿔야 되니까. 예. 메인버스가 힘들고. 내부 확인도 곤란하고, 뭐, 그 다음에 이 고급 인력이 요구가 되고,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뭐, 이런 내용들이죠. 요것도 이제 키워드로 외웠었습니다, 사실은. 그런 것들도 나중에 보시고, 요거 봤을 때, 딱 보면 가스의 특징, 물리화학적 특징이다. 그럼 원자식 같은 건 SF6 해가지고 S 하나 놓고 F자 6개를 그림을 그려준다든가, 조금 더 눈에 띄게 만드는 겁니다. 뭔가 이제 숫자로만 쓰는 게 아니라 그림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그리고 여기 GIS도 하나 그림을 그려놓는 겁니다, GIS도. 모선 구성 방식의 종류. 모선이 여기서도 나오고, 요 다음에도 또 나옵니다. 86회 때도 모선이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시면 모선 중요하다고 모선이 20번인가 그렇거든요. 저기 225문제 중에서 20번이 아니다. 하여튼 그 정도에 가는데 이런 것들도 모선의 정의가 뭐죠? 전력의 집중과 배분이 이루어지는 도체. 예. 그 다음에 모선 구성 방식의 종류는? 한모선, 복모선. 환상모선. 그 다음 복모선에는? 복모선은 1.5차단 모선, 2차단. 예, 1.5, 그 다음에 2.0, 그 다음 4.0, 이렇게 해가지고 2부스 2타입 모선, 4모선, 4부스 타입 모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2, 4, 이렇게 외워주셔도 된다고 그랬고요. 근데 여기 그림을 그리고, 그러니까 그림을 제대로 그려주셔야 되겠죠. 개별 접지하고 공통 접지의 장점. 이제 건축전기 쪽 문제인데, 여기 나오셨더라도, 이런 부분은 접지 쪽으로 나올 수 있는 유형의 문제가 변전소의 접지 설계 쪽에 관련된 부분하고 피레 쪽에 대한 접지 쪽에 관련된 부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철탑값 접지에 관련된 그런 유형의 문제들하고 그 다음에 여기 건축 쪽에서 나오는 개별 접지냐 공통 접지냐 이런 부분 나오는 부분하고 61.3%에 대한 그 법칙에 대해서 설명해서 나오는 부분들하고 이렇게 몇 가지 유형들이 있습니다. 접지 쪽에. 그걸 다 같이 이런 것들을 나왔을 때 같이 보시는 겁니다. 그냥. 요거만 나왔다고 해서 요거만 보는 게 아니라 접지? 그러면 접지 쪽에서 나올 수 있는 유형이 뭐가 있지? 그렇게 이제 같이 공부를 해 주셔야지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유형의 문제로 묶어두다 보니까 접지 쪽에 나왔는데 저희 쪽에서는 발변전 쪽 접지 부분을 주로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게 문제에 나왔을 겁니다. 225문제. 근데 그 유형의 문제 안에는 이런 그 접지 쪽에 관련된 문제도 넣어놨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시간이 되면 여러분들이 같이 한번 보시자는 얘기죠. 절연접지가 뭐죠? 절연접지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딱 이렇게 나왔습니다. 각 기기 간에 절연에 접차를 둬서 전염된 먼저 나와야 되는 게 무조건 피레기의 제한전압입니다. 절연접지 나오면 피레기의 제한전압이 안 나오면 안 된다고요. 피레기의 제한전압을 기준으로 하여 개통 내 각 기기가 정연된 절연체계들을 갖추도록 하는 것. 그러니까 먼저 나와야 되는 그 키포인트를 여러분이 자꾸 잊어버리시니까 그러죠.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피하액이 아닙니까? 피하액이. 그 다음에 또 나오죠. 선비 TL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의가 정확하게 안 잡혀 있으니까 자꾸 흔들리는 겁니다. 기준점을 잘 잡아야 된다고요. 전염주가 나오면 피레기의 제한전압이 무조건 나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유입식 전력량 변압기를 위한 보호개정기 종류와 정정 기준에 대해서 설명하죠. 보호개정기가 뭐가 있을까요? 가전력 비율차단 개정기를 예. 쓰고, 그 다음에 기계적, 정기적과 기계적. 처음에 그게 나왔어요. 정기적인 보호장치, 기계적인 보호장치 나오는데 정기적인 보호장치에서는 아까처럼 비율차동 개정기가 주보로 시작되고 후비보는 뭐 과전류 개정기로 보고 또는 이제 거리 개정기를 통해서 후비보를 하는 경우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조금씩 이제 살을 붙이는 겁니다.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뭔가 있는 것처럼. 그러고 나서 이제 기계적인 부분은 부충 방역원을 해가지고 설명을 하면서 얘기하는데 정정 기준을 얘기하다 보니까 비율차동 개정기의 정정 기준에 대해서 설명하고 과전류 개정기의 정정 기준에 대해서 설명하고 또 전압에 관련된 그 부분을 가지고 또 설명할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조금씩 살을 붙여서 다른보다 많은 것들을 보여주면 됩니다. 근데 요게 요 또 비율차동 개정기에 대한 세팅 방법이 86회 때 또 나왔습니다. 발전기에 대한 부분이 또 나왔습니다. 뒤에. 그러니까 보호개정 쪽이 안 나오지는 않는데 그게 어떤 때는 또 몰아서 나오고 어떤 때는 또 안 나오기도 합니다. 각 챕터별로 하나 나오는데 고장전류가 안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엔 가서도 나온다는 얘기죠. 자, 4교시 고장전류 계산에서 대칭제법은 어떤 경우에 사용되죠? 왜 대칭을 쓸까요? 계산하기 좋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삼상 고장전류 같은 경우는 대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비대칭 고장전류를 계산하기 위해서 대칭제법을 쓰는 겁니다. 비대칭이 돼 있으니까 내가 계산을 못 하는 겁니다. 막 찐빠가 나 있고 하니까 이걸 내가 어떻게 그러니까 이게 비대칭되어 있는 그런 일선지락 전류 같은 그런 부분을 대칭분으로 끌고 분해를 해가지고 계산이 복잡하고 어려운 비대칭 고장전류를 대칭 성분을 이용해서 대칭 성분이 뭐가 있죠? 정상분, 역상분, 영상분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분해를 해가지고 다시 원래 비대칭 고장전류로 해가지고 그거 계산하는 거죠. 불평형 고장전류. 그러니까 비대칭이라고 얘기를 안 하고 불평형이라고 얘기한다, 보통. 평형되지 않은 불평형 고장전류를 계산하기 위해서 대칭약법을 사용한다. 그리고 이제 각 성분에 대한 설명. 그 성분이 바로 정상분, 역상분, 영상분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물리적 특성을 이제 설명하는 거고요.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죠. 문제에서 얘기하는 부분. 지중 케이블의 각종 손실. 뭐가 있죠? 일체선. 먼저 딱 케이블의 구조를 생각하고 계시죠. 가운데 뭐가 있죠? 저항선. 도체에 의한 저항선. 두 번째, 도체 바깥에 유전체선. 절연체에 의한 유전체선. 연피선. 시스에 의한 연피선. 이렇게 나와야죠. 그러니까 이게 딱 보시는 순간 케이블 하니까 도체 있고 바깥에 유전체 있고 그 다음에 시스 있지. 그러면은 이제 절연체 있고 그럼 그 유전체에 있으니까 유전체선을 해도 되고 절연체에 있으니까 유전체선을 해도 되고요. 도체에 있으니까 저항선 해도 되고 시스에 있는 연피선 해가지고 그 그림이 딱 생각이 나죠. 그럼 그거를 줄여주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건강 대책들. 본디. 예? 아까처럼 이제 그 정정 용량을 균등하게 만들어줘야 되니까 본딩을 해주는데 뭐 편단 접지를 한다든가 손실이 생기는 이유가 가장 그 유도가 되기 때문에 생기는 거 아닙니까? 유도가 되지 않게끔 하려면은 뭡니까? 도체가 있고 도체 바깥에 뭐가 있습니까? 시스가 있죠. 도체 전류가 흐르면서 그 전류 부분이 시스에 유기가 돼가지고 거기에 또 손실이 생기는 거니까 그 손실을 줄여주기 위해서 그 전압이 뜨니까 지금 되니까 그 전압을 줄여주기 위해서 접지를 한다. 그 접지를 하면서 뭐 편단 접지를 하거나 양단 접지를 하거나 크로스본디 접지를 해가지고 그런 부분을 차폐선으로 쓰면서 이제 하니까 이제 줄어든다. 이 얘기가 되는 거죠, 그냥. 그런 개념으로 이제 접근하시면 되고요. 769 계통에 대한 것들은 한번 보시면 되고요. 3상 2회선 송전솔로의 애자개수 결정 시 고려 대상이 뭘까요? 예? 애자 개수에 대한 절연사계 전압을 알아야 되고 각 지역별로 KCA 충격 빈도도 알아야 되고 이게 이제 그 애자결수 결정시 고려사항 해가지고 이제 뭐 절연접조도 봐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애자에 대한 뭐 저기도 봐야 되고 그게 이제 한 9개인가 있었죠.
예? 애연 충절 개불 오진이, 예? 현수에 이제 뭐 주수 특성도 검사해야 되고, 뭐 충격 전압도, 충격파 파괴 전압도 고려해야 되고, 뭐 절연 레벨도 뭐 절연 협조도 고려해야 되고 하는데, 결국 이제 그런 것들을 해가지고 이상 전압에 대한 고려도 해줘야 되고, 그래서 여기 애자개수 결정식 고려상 하면 애연 충절 개불 오진이가 딱 생각이 나야 된다는 거죠. 요거 문제 괜찮습니다. 최근에 안 나왔었는데, 이런 거 나왔을 때 25점짜리를 쓰기 딱 좋거든요. 애연 충절 개불 오진이만 딱 생각나고, 거기다 살을 이제 붙여넣는 거죠. 애자의 연육률 검토. 그럼 연육률 뭔지 알아야 되겠죠. 그게 10점짜리로 나오니까, 애자의 연육률이 10점짜리로 나오니까. 자, 5번은 아까 사진으로 보여드렸죠. 23kV 같은 경우는, 이게 보시면은 154에 22,900 변전 소요부가 45에 60MV로 돼 있는데, 그거의 한 10%인 5MV 정도가 콘덴서로 설치가 됩니다. 근데 그 5MV를 18개로 나누다 보면 277.8인가 합니다. 그래서 278kV짜리가 한 상에 6개씩 해가지고 단상으로 18개가 설치가 됩니다. 근데 위에 3개는 병렬로 돼 있고, 그 3개는 직렬로 하나만 연결돼 있다고 그림으로 설명드렸고, 그 6개의 양쪽에 방전 코일이 있고, 그 다음에 왼쪽에는 유입 차단기가 있고, 오른쪽 끝에는 삼상 직렬 리액터가 달려있다고요. 이게 좀 틀립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민수 쪽은 직렬 리액터가 항상 콘덴서 전단에 달리는데요. 얘만 콘덴서 후단에 달립니다. 직렬 리액터가. 아까 뭐 직렬 리액터의 목적이 뭐냐 이렇게 얘기가 나왔었죠. 그런 것들도 한번 참조를 해서 보시면 되고요. 방전 코일은 용량은 얼마나 될까요?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L이죠. C가 얼마라고? 5000이죠. 그럼 방전 코일은 양쪽에 2개가 달려있다고 그랬죠? 그럼 총 6개가 달려있습니다. 5000 나누기 6개 하면 한 800 얼마가 됩니다. 근데 이제 800 얼마짜리 쓰는 경우도 있고 1000kV짜리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직렬 리액터 용량은 또 얼마냐? 또 이런 것들도 한번 참조를 해서 알고 계시면 되죠. 나중에 그 큰 그림을 그려 놓으셔야 된다는 얘기죠. 이것도 몇 번 나왔었습니다. 배전선로에 운영되는 무정전문법, 이것도 무정전도 몇 번 나왔었죠. 근데 잘 안 나올 것 같으면서도 또 나왔습니다. 뭐 로봇 건법도 있고 바이패스 건법도 있고 뭐 무정전으로 해가지고 변압기를 설치해가지고 절안해서 하는 공법도 있고 뭐 바켓에 의해서 뭐 하는 공법도 있고 뭐 있었죠. 자, 빨리빨리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Z가 나오는데 한 상을 보는 거니까 이렇게 한 상에 대해서 이렇게 회로를 형성을 하는데 Z 오메가 C분의 1이 되는 거고 Z가 되는데 영상은 3배가 된다고요. 그걸 이제 병렬로 계산하니까 이렇게 된 거고, 여기는 Z가 되고,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만 흐르니까. 왜 지락이 났을 때만 영상이 나는 거지, 단락일 때 이런 부분이 나오니까 요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겠죠. Z하고 Z 오메가 C만 되는 거고, 얘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되는 거고. 얘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더해주기만 하면 됩니다. Y 원어는 그냥 이렇게 더해주시면 된다고요. 이것들을. 어드미터스로 주어졌으니까. 근데 이제 경우에 따라서 어드미터스가 아닌 임피던스로 주어진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만 조심하시면 됩니다. 쉽게 나오죠. 전압 강화율 어떻게 되는지. 근데 이렇게 하니까 이게 눈에 잘 안 보입니다. 그냥 수식분의 전압 강화율은 뭐 분의 뭐 이렇게 표시를 하고 그림을 하나 그려주시면 되는데 이렇게 나오니까 잘 안 보인다는 얘기죠. 이렇게 수식이 되면 눈에 딱 보이거든요. 근데 이게 10점짜리다 보니까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설명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요거 3점, 요거 3점, 요거 3점으로 해서 배점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대략적으로 답을 써 나가셔야 된다는 얘기죠. 수용률은 어떻게 되는지. 전압강은 이렇게 썼죠. 수용률은 이렇게 썼죠. 이렇게 수식이 나와야 되겠죠. 자, 설비 불평형률은 또 이렇게 썼고. 아까 발부기라고 얘기했죠. 발부기. 전력주류가 뭔지, 그리고 여기 2개의 기질량을 내서 나머지 2개의 미질량을 구하는 게 전력주류 계산이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발부기 해서 발전기는 PV, 부하는 PQ, 그 다음에 기준모선은 V 델타.
그럼 V 델타 나오는 부분이 이게 무한대 모선의 정의라고 해요. 그리고 나머지 PQ V 델타 중에는 없는 부분을 이쪽에다 써주시면 된다고요. 전력력 콘덴서의 직렬 리액터 목적. 여기 보시면은 평화를 해주는 부분도 있습니다. 여기서 파형이 뒤틀리니까 그러는 평화를 해주는 부분들도 있고, 고조파 전압이 확대되니까 그걸 막아주는 부분도 있고, 요거는 이제 직렬 리액터를 통해가지고 막아준다는 그런 내용들도 있고, 여기 보시면 있죠. 콘덴서를 흡시 인러시 커렌트에 의한 스트레스 억제를 한다. 그리고 콘덴서 개방 시에 전압 방지를 한다. 그 다음에 전류 파형의 왜곡을 방지한다. 고주파 등에 대해서 억제를 해준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문제 6번에서는 아까 얘기했던 I는 P 나누기 루트 3 V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냥 계산하시면 됩니다. 루트 3 V인데 이 기준 임피던스는 그거를 R은 I분의 V니까 V가 접지가 됐다니까 루트 3으로 나눴고 전류가 나누니까 5.245이 나온 겁니다. 지금 얘는 100MV 나누기 했으니까 이게 나왔고, 똑같은 방식으로 계산을 해주면 되는 거죠. 보고 나면 어렵진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꾸 기존에 나왔던 문제들을 자꾸 여러 번 많이 봐주시라는 얘기입니다. 활선 에다 청소 장치도 요것도 읽어보시면 됩니다. 큰 내용은 없으니까. 캐비테이션이 아까처럼 이 PV 선도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캐비테이션을 설명하려면 PV 선도가 나와서, 아까 뭐라고요? 압력이 떨어지면 이게 물에서 습중기로 바뀌어집니다. 근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물은 압력이 급격히 저하 시 물에서 습중기로 상태 변화를 일으킨다. 그래서 압력이 변하는 곳에서 이게 증기로 변했다가 압력이 이 끝에 같은데 어디 갈리면 압력이 세게 걸릴 거 아닙니까? 세게 걸리는 데서 얘가 물로 변하면서 이게 세게 걸리니까 뭔가 이게 터지면서 압력이 걸리니까 물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쪽으로. 그 빈 공간으로 치고 들어오겠죠? 들어오면서 그 압력에 의한 어떤 세기 때문에 증발하면서 그 기포가 터지면서 그 부근에 물체에 충격을 주게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 PV 선도가 그림이 안 나오면 설명하기가 좀 힘듭니다. 그래서 PV 선도 나오고 그 기포 설명하면서 그게 러너 쪽에서 터져서 생기는 게 캐비테이션이다. 그래서 캐비테이션에 의한 장애들이 버킷이나 진동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하고, 그것들을 줄여주기 위해서 어느 정도 압력을 바꿔주게 되는데, 이런 거 흡출관의 높이가 높다든가 그러면은 캐비테이션이 발생하기 쉽다. 그래서 캐비테이션의 방지 대책에선 비속도를 너무 크게 하지 말고, 흡출관의 높이가 10m인데 이론적으로 그 10m 이상이 되지 않게 6에서 7m 정도만 설치를 하라든가, 여기다 그런 내용들을 넣는 겁니다. 그리고 침식에 강한 재료를 해야 되고, 러너 표면을 매끄럽게 해야 되고, 아까처럼 압력이 변동되는 부분부하나 과부하 운전을 하지 말고, 또 캐비테이션이 발생이 됐다 그러면 압력을 어떻게 된다고요? 압력을 높이지 않아야 되는 거죠. 압력이 떨어졌다가 올라가면서 생기는 거니까 대기압 정도로만 해서 압력이 올라가지 않게끔 해서 적당한 선에서 천천히 그 진공을 없애지는 거죠. 대기압 정도가 되면 아까 압력이 낮았던 부분이 대기압이 되면 얘가 천천히 터질 거 아닙니까? 대기압이라는 건 물에 공기 중에 누르는 압력하고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 압력이 세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관리보일러. 증기 압력이 임계 압력 이상으로 되면 물과 증기가 혼합된 비등 현상은 없어지고 곧바로 증기가 된다 이거죠. 그게 어떻게, 아까 여기도 PV 선도로 그림을 그려주시면 됩니다. PV 선도로 해가지고, 아까 여기서 뭐라고요? 요쪽으로 가면 습증기를 통해서 가야 되는데, 이게 압력이 크다 보면, 바로 포화증기로 가죠. 이 윗부분은. 그래서 임계 압력 이상이라는 건 요런 어느 정도 압력 이상이 되면 물과 증기가 혼합된, 여기가 여기는 물이 있고, 여기는 증기가 있는, 이게 뭐죠? 습증기죠. 그 습증기가 되지 않고 이 포화증기 영역으로 바로 넘어가 버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과하는 사에서 직접 과열증기를 만들 수 있다. 그리고 급수과열기, 절탄기, 증발관, 과열기를 통해서 바로 터빈으로 들어간다 이거죠. 드럼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물이 습증기를 통해서 과열증기를 통해서 가는데, 그 부분을 빨리 지나갈 수 있다는 얘기죠. 관리보일러는 하나의 부분으로 간다는 얘기죠. 관리보일러는 드럼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압력이 세져야 되니까 어떡합니까? 관이 얇아져야 되겠죠? 관이 가늘어집니다. 그래서 가벼워진다는 얘기죠. 그 보일러도 작습니다. 관이 작으니까. 물 조금만 가지고 쓸 수 있다는 얘기죠. 열량만 충분하면 되는 거니까.
압력이 세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열 용량이 작다. 왜냐면 물이 이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걔가 열을 가할 수 있는 부분이 작으니까 빨리 데워져서 빨리 응동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근데 이제 급수 중에 불순물이 터빈에 들어가기 쉽기 때문에 급수 처리를 충분히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포화수가 적기 때문에 뭐 자동제 장치가 필요하고 뭐 수관에 관련된 내용들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나온다는 얘기죠. 물에 관련된 부분들이.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같이 보시면 되고요. 화력발전소는 자연순환식, 그리고 가압식. 자연순환식은 그냥 물이 이제 천천히 가다가 이 드럼에서, 데워지면은 얘가 증기가 가는 거고, 순환 펌프가 없으니까 이제 경제적이죠. 근데 이제 천천히 가겠죠. 강제순환식은 여기다 펌프를 다는 겁니다, 이렇게. 순환 펌프를 달아가지고 자꾸, 보내버리는 거죠. 관리식 보일러는 뭐라고요? 요게 나와야 된다는 이 그림이. 이 PV선도. 저희가 발전 쪽은 설명은 안 드렸지만, 여기 나와 있는 이런 문제들은, 관련된 문제들은 반드시 봐두셔야지만 됩니다. 절탄기, 증발관, 과열기. 이런 것들도 한번 잘 봐주시고. 절탄기, 증발관, 과열기. 터빈으로 바로 들어간다 이거죠. 앞에 했던 그 내용들 또 나오죠. 똑같은 관점으로. 그래서 아까처럼 이런 PV 선도가 나오지 않고서는 이런 설명하기 힘들어지니까 그런 부분을 봐주시고요. 드럼용 보일러하고 관리식 보일러. 포화수에서 포화증기에서 과열증기로 가는 부분, 이거는 자연순환식인데, 이거를 관리식 보일러는 이런 거 거치지 않고 바로 위로 올라간다. 이 얘기입니다. 구조상의 차이점. 이렇게 간단하게 그랬죠. 드럼용, 관리식. 아까처럼 할 때도 이 두 개를 같이 비교해서 설명해주면은 이해를 시키기가 쉽다는 얘기죠. 관리식 하나만 쓰지 말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간단하게 좀 관리용 보일러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그러면 드럼용 보일러는 이런데 관리용 보일러는 이렇습니다. 그래서 관리용 보일러는 이런 장점과 단점이 있다는 식으로 설명을 해주면은 더 낫다는 얘기입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차이에 따라서 하는데, 뭐, 요거 한 줄 정도 더 적는다고 해서 문제가 되지도 않는다는 얘기죠. 10점짜리를 쓰셨을 때는. 근데 25점짜리로 나온다 그러면 이렇게 드럼용 보일러하고 관리용 보일러를 비교 설명하시라고 문제가 나올 거란 얘기입니다. 자, 드럼용. 관리용은 어떻게 보면 드럼이 없죠. 그 기수만 분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중간에 있습니다. 보일러에서 바로 나간다는 얘기죠. 얘는 보일러에서 드럼을 통해서 나가는데. 나머지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삼성변압기 병렬운전주권, 상권 극정자 제트, 상회전 방향이 같은 거, 상권, 원수비가 같은 거, 상권 극성이 같은 거, 전압이 같은 거, 각변이가 같은 거, 제트, 임피던스가 같은 거. 근데 임피던스는 꼭 같지 않아도 상관은 없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런 것들이 같지 않았을 때 문제점은 뭐냐? 무효순환 전류 또는 횡류가 흘러가지고 과열이 되거나 뭐 소시전이 되거나 뭐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병렬운전 가능 곡선, 가능 결선, 불가능 결선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단절연, 항상 연억 이렇게 보시면 어떻게 됐죠? 여기 단계적으로 절연이 되는 거네요. 단절연이. 저감절은 1단, 2감, 1단, 2단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저감절연이라는 전체적으로 절연이 되는 거네. 단절연이 이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절연이 되는 게 단절연입니다. 이렇게 단절연이. 전절연은 이렇게 돼 있고. 지금 전절연하고 단절연을 비교하는데 이게 전절연하고 저감절연을 비교한 게 있고 균등절연하고 단절연을 비교해놓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 제가 보면 이 전절연이라는 게 이게 전체가 절연됐다는 얘기도 되고 균등하게 절연됐다는 얘기도 되고 좀 보는 관점에 따라서 틀려집니다. 근데 단절연은 뭡니까? 이렇게 단계적으로 줄어들었죠. 단계적으로. 근데 저거는 단절연은 전압이 그 용량이 큰 거, 굵은 것만 가능하지. 예. 튼튼한 데서 절대 저런 일이 없거든요. 예. 1호선이나 3호선처럼 이렇게 케이블 두꺼고 있어요. 예. 그때만 이렇게 가능하지. 자주가 절대 저렇게 저렇게 예. 만들면 손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이 튼튼한에서 저렇게 만들면 못 봤어요. 저희도 이렇게는 못 봤고 지금 그 한전 쪽에서는 할 때 이제 1단 저감, 2단 저감 해가면서 이제 뭐 이제 저감절연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단절연은 저도 못 봤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를. 어렵다. 예. 그러니까 단절연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여기 그냥 이론적으로는 나와 있는데요. 단계적으로 절연을 하려면 그만큼 이제 전압이 많이 걸리니까
경제적으로 하려고 하는 부분이고, 전압이 적은 쪽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쉽지가 않겠죠. 왜냐면 절연 자체를 균등하게 하는 게 낫지, 단계적으로 줄이는 게 더 힘듭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이게 1.1로 나눈 게 뭐죠? 기준 전압. 예, 기준 전압이죠. 네. 처음에 어떤 표준 전압에 기준 전압이 있고, 절연 전압이 있고, 전격 전압이 있고, 최고 전압이 있고, 이렇게 나죠. 기준 전압이 전격 전압이 아니라 표준 전압을 1.1로 나눈 거죠. 6.6 같은 경우 기준 전압이 1.1로 나누니까 6이 됩니다. 6 곱하기 1.2 한 게 7.2kV가 전격 전압이 되는 거고, 그게 절연 전압이 되는 거고, 경우에 따라서는 최고 전압이 되는 거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제한 전압이 되기도 하고,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 보고 계시면 됩니다. 140호 뭐 이런 내용들 나오죠. 자, 1단 저감 750에서 1단 저감을 했기 때문에 650이 되는 거죠. 1단 단계적으로는 100kV씩 저감이 됩니다. 기준 충격 절연 강도 나와 있고요. 요 52 플러스 50을 해서 얼마가 나와 있는지 보이고, 750에서 이게 BIL이죠. 100을 뺀다. 1000kV 미만에서는 100을 뺀다. 1000kV 이상에서는 250을 뺀다. 1550에서 2단 저감을 하다 보니까 250 곱하기 2 해가지고 500을 빼서 1550에서 500을 뺀 1050kV가 바로 2단 저감의 부분이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요게 변압기가 2단 저감을 해서 1050이 된 겁니다. 여기 변압기가 1단 저감을 해서 650이 된 겁니다. 860, 750, 650, 460, 1367, 1175, 1050, 690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뭐였죠? 2610, 2250, 2050, 1380. 뭐라고요? 690의 2배인 1380이라고요. 그렇게 외워주시라고요. 요거는 선비 TL로 외워주시면 되고요. 전력용 차단기, 이런 것들 보시면 됩니다. 그냥 뭐 어려운 부분이 없어서. 요게 또 무이온 시간, 소이온 시간 해가지고 요게 시험 문제에 또 10점짜리로 나왔었죠. 복합발전은 증기 터빈에 의한 기력 방식 이외에 조합해서 기력의 방식이 뭐냐? 여기 아까 얘기했던 가스 터빈이나 MHD, 연료전지 같은 거를 조합해서 만든 종합적인 열을 향상시키는 방식을 콤바인드 복합발전이라 한다. 그래서 가스 터빈 같은 경우는 어떻게 구성이 됐다? 연소기하고 공기 압축기가 같이 들어갑니다. 가스를 잘 태워줘야 되니까. 나온 부분이 보일러에서 급수가역을 해서 증기 터빈을 도는데, 이렇게 도는데 여기 지금 연료 부분이 이건 들어가죠. 이건 배기연소 부분, 그 다음에 가압벌리 부분, 배열회수형, 이런 부분들을 가장 대표적으로 해가지고 연료가 이쪽에 또 들어가기도 하네요. 이런 것들은 자체적으로 만약 이쪽 가스터빈이 운전하지 않았을 때는 이 기력발전에 연료를 투입해서 자체적으로 기동이 가능한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능력이 있는데 자체적으로 기동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봐주셔야지만 됩니다. 대부분은 여기 가압보일러, 배기연소 사이클로 해서 돼 있다는 얘기죠. 배열로해서 보일러, 이렇게 가스 증기 복합발전이고, MHD 복합발전이고, 연료전지 복합발전이고, LNG 액연료 복합발전이 있고, 이게 4종류가 있다. 복합발전의 장점, 열부기 채공권, 열효율이 높다. 열부, 부분부하시, 열효율 저하가 기동정지 시간이 짧다. 열부기 최대 발생량이 열부기 채공권, 최가 없네요. 최대 공해 발생이 줄어든다. 최대 운전 조건이 잠깐만요. 최가 뭐였죠? 열부기 채공권. 최대 출력이 바깥의 온도에 좌우된다. 그리고 건설비가 싸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다 이제 살을 붙여서 여러분들이 써주시면 되고요. 이거는, 무효전력은 뭔가 볼까요? 무효전력은 L 또는 C의 교류전력이 흐를 때마다 에너지의 전자를 교본화하지만 실제로는 어떤 일도 행하지 않으며 열소비를 일으키지 않는 전력을 말한다. 어렵죠? 이렇게 설명하니까. 벡터들을 표시해주고, 무효전력의 발생원. 그때 발생원하고 소비원을 해놨네. 이건. 공급원을 발생원하고 소비원을 해놓고, 저 같은 게 아까 뭐라고요? 정직이나 회전기로 해놨죠.
그러니까 다양하게 그 부분을 같이 보고 여러 가지로 분석해서 나눠 넣으면 더 좋겠다는 얘기죠. 자, 보시면 무해전력 공급원이 뭐가 있냐? 션트 리액터, 시리즈 캐패시터, 션트 캐패시터. 그래가지고 콘덴서나 SVC나 스테이트컴이나 LRC도 나왔나요? IVR 유도전환 조정기도 나왔고요. 소비어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그림을 딱 그려주시면 되죠. 이렇게. 그 전에 그림 이렇게 해서 그려졌던 거 생각나나요? 이쪽에 됐을 때 어떻게 되고, 이쪽에 됐을 때 어떻게 되고, 진지상시의 문제점에 대해서 설명한 것들. 진지상의 문제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해놨고요. 이거는 무해전력 부족 시 발생 문제점이죠. 무해전력 부족하면은 전압이 떨어지죠. 전압이 떨어지니까 손실도 많이 생기죠. 그리고 안정도도 떨어지고요. 이런 식으로. 근데 무해전력이 늘어나면 페란트 현상이라든가 발전기 자기여자 현상 등이 생기죠. 그래서 온도가 올라가니까 그런 현상들도 생기고, 그 다음 기기 쪽에, 콘덴서 쪽에 소선이 된다든가, 아니면 이런 고조파, 같은 게 발생됐을 때 더 큰 데미지를 입힐 수 있다든가 그런 내용들이 또 추가적으로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참조자를 살펴보시면 되고요. 전압 제어를 하기가 힘든 부분이 페란트 효과라든가 발전기 자기여자 현상 등이 생기기 때문에 힘든다라는 얘기고요. 유도장애는 송전선과 통신선이 근접했을 때 다른 그 통신선 쪽에 장애를 일으키는 현상을 유도장애라고 얘기한다. 근데 우리 쪽 같은 경우는 크게 문제되지는 않는 것 같다. 정전유도가 뭐고 정잔유도가 뭐고 전력선과 통신선 사이에 상호 정전량이니 상호 인덕턴스니 하는 얘기에 맞춰가지고 듣다 보면은 나중에 일을 처리를 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얘기죠. 정전유도, 전자유도 그 두 가지를 같이 비교를 해놨습니다. 유도장애의 원인, 정전유도, 전자유도 이렇게 내용들이 나와 있고요. 그림 나와야 되고요. 정전유도, 전자유도는 EM은 마이너스 J 오메가 M 3 I0 이렇게 나와야 되고요. 이렇게 마이너스 J 오메가 ML 3 I0 이렇게 나와주시면 되고요. 그림도 나와주시면 차폐선의 효과에선 차폐선을 전력선에 가까이 가져갔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또 설명이 되어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차폐선에 대해서 차폐계수도 설명하고, 요게 지금 보시면은 일반적인 단거리 송전선을 해서 문제의 조건이 뭐였냐면 유해전력은 위상초하고 밀접하고 무해전력은 전압의 크기하고, 이건 QV이고 여기는 CF 컨트롤이고 이런 것들이 나왔죠. 이걸 가지고 그림을 그려서 뭡니까? 요게 이제 사실상 좀 길어야 되거든요. 여기 부분이. 여긴 짧고. 근데 거기 부분은 이제 부각을 시키려다 보니까 이렇게 그려놨는데, 그래서 결국은 무해전력은 전압 강화에 비례한다라는 걸 이렇게 증명하게끔 되어 있다는 얘기죠. 자, 다음 문제를 보시면은 주파수 제어 방식, 아까 재전, 조전 그게 나오고 부조작용이 나온다고 그랬죠. 미소주기, 단주기, 장주기 10초, 2, 3분, 20분 정도. 부하의 자기제성은 어떻게 되는지, 조속기 풀이, 가버너 풀이는 어떻게 되는지, 자동 주파수는 어떻게 되는지, ELD, 경제부하 배분은 어떻게 되는지. 근데 주파수 제어 방식을 보시면 뭐라고요? 주연바라고요. 정주파수 제어가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연락선 전력 제어 방식, 정연락선 부분, 그 다음에 연락선 전력 바이어스 제어 방식, 이렇게 해서 세 개가 나와 있다는 얘기입니다. 개통주파수가 높은 경우, 그리고 재전, 조전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것들이 각각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지, 정연락선 전력 되어 가지고 FTC 부분을 간단하게 설명이 되어 있고요. 연락선 전력 같은 건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계산 문제들이 나와 있으니까 계산 문제 보시고, 6번 이건 HVDC 그림 다 아시는 거니까 HVDC의 종류들이 어떻게 되는지, 이제 그 당시에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었는지 이런 것들도 여기서 보시면 절성문 충환 이유단,
직류성종의 장점 5가지 쓰라고 그랬거든. 절, 송, 그리고 무, 충, 안, 이계통편과 단, 이유, 단. 뭐, 요 정도가 내용이고요. 유도장의 영향에서는 정전유도, 전자유도에서 고주파유도까지 3개로 나눠져 있고, 그게 평상시하고 사고시하고 어떻게 틀려지는지, 그런 내용들도 한번 보시면 되고요. 나머지 비상용 전원계통은 넘어가고요. 뭐, 요거는 SP6 가스에 대한 절연세 장단점, 이런 것들을 한번 보시면 되고요. 모선, 마찬가지로 단모선, 봉모선, 환상모선 아까 했던 것처럼 보시면 되고요. 접지 쪽이 좀 어려운데, 이 공용 접지 상에서 문제점은, 장점은 그겁니다. 전이를 일정하게 해줍니다. 하지만 단점은 같이 묶여있다 보니까 다른 쪽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죠. 그 영향을 주는 부분을 어떻게 없애주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보시면 됩니다. 절연접촉. 여기도 피레기 제한전압을 기준으로 하여가 나와있죠. 딱. 많이 했었으니까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PI 얘기하면서, 그 다음에, 나왔고, 대용량 유입식 전력용 변압기 보호장치. 이거 외부 보호, 내부 보호 해가지고, 발전기 보호, 그 다음에 뭐 부하 보호, 송전설 보호 해가지고 그쪽으로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지만, 나중에 또 시험 문제 나왔을 때 쓰시니까, 그런 것들을 준비를 해주시고요. 기계적인 부분은 부충 방역원에서 부울주 계정기, 충격 압력 계정기, 방압변, 유면온도계, 건성계. 이렇게 해가지고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대칭자법을 왜 쓰냐? 불평형 고장률을 계산하기 위해서 씁니다. 여기 보시면 대칭자법이란 한마디로 말해서 삼상회로의 불평형 문제를 파는 데 사용되는 계산법이라고 할 수 있다. 불평형 고장에 대해서 결과가 이렇게 나오게끔 유출을 하고 있다. 대칭자법 그림을 이렇게 그려놓습니다. 불평형 고장을 계산하기 힘드니까 대칭분으로 분해를 한 다음에 그 대칭분을 이용해서 대칭자법을 해가지고 각각의 것들을 계산한 다음에 최종분을 알려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각각의 기능들에 대해서 설명하시오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되어 있고요. 뭐 이런 것들은 케이블 손실 그림이 들어가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도체에 대한 저항선, 그다음 절연체에 의한 유전체선, 그리고 금속 시스에 의한 뭐 방식선 이런 등이 있고, 뭐 1-8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있고요. 유전체선 어떻게 되냐? 유전체 같은 경우는 손실이 조금밖에 안 나오는데 이게 많이 나오면 문제가 되는 거죠. 케이블 손실, 뭐 편단 접지를 하거나, 뭐 양단 접지를 하거나, 크로스본드 접지를 한다고 되어 있고요. 154, 345, 765에 대한 철탑 비교들, 성능 비교들, 그 다음에 각종 장비 트러블에 대한 내용들을 막 써놨습니다. 애자 개수 결정식 고려사항, 애현 충절 개분 오리진이, 애자의 연능률, 현수애자의 주식 특성, 애현 충격 비율을 검토하고, 그 다음에 절연 접지에 대한 검토를 하고, 애현 충절 개불 오진에서 개폐서지 전압을 고려하고 불평형절은 실시하고 개불 오염주기불 애자기술 정의하고 요거는 아까 보셨던 콘덴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5M분짜리가 278짜리 18개로 되어 있고 직렬 리액터가 6개로 되어 있고 콘덴서가 하나 달려있는 이런 타입 같은 경우 지금 이런 부분들을 만족해야 할 수 있는지 그런 여부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림 같은 거 보시면은 방전 코일이 뭐고, 그 다음에 콘덴서가 뭐고, 리액터가 뭔지를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되는 거고. 방전 코일, 직렬 리액터 이렇게 내용들이 나와있죠? 보시고, 무정정 공법에 대한 내용들. 저희가 썼던 것들은 차가 와가지고 그냥 버킷에다 올려놓고 내려다 놓고 쉽게 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내용을 간단하게 한번 설명드렸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86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